한 번씩 잊을만 하면 도지는 게 이 정치권의 막말 논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닌데 서울 남부지검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죠. 여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뭐 본인도 해당이 되죠. 패스트트랙 수사 부분에 대해서 그걸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또 거세게 이거 수사 외압 아니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이러저러한 과정에서 웃기고 앉아있네 멋먹 같은 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막말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광화문에서도 몇백만 모이고 서초동에서도 몇백만 모이고 뭐 이런 와중에 또 국정감사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말 좀 짜증나실 것 같은데, 이 오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녹색당의 신재 공동위원장 두 분 젊은 분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 그 정치권의 뭐 막말, 고성, 뭐 욕설, 비하, 이게 제 기억에는 저도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과거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좀 심해진 거 아닌가. 대화는 끊기고 오히려 이런 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카메라로 찍는 경우 많으니까 이게 많이 보도되는 거지. 과거에 보면은 뭐 저도 2003년에 제가 국회 인턴하고 이럴 때 생각해 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했진 않았다 예전에도. 예, 그때는 뭐 그 소위 말하는 연령으로 인해서 아니면 선수로 인해서 상하 수직적 관계도 심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선수 높거나 나이 많은 의원들이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하대하고 무슨 욕설하고 이런 거 저는 그때 갓 20살 정도 됐을 때 많이 봤거든요. 17세 초기에. 문화가 그만큼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바뀌어가고 있는 건 그래도 카메라를 의식하긴 한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어제 여상규 위원장이랑 뭐 김종민 의원, 뭐 표창원 의원 등 뭐 법사위는 지난번에 뭐 그 청문회 때도 봤지만은 최근에 많이 격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격해지게 만든 사태의 중심에는 역시 조국 장관 사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갔을 때 결국엔 극한 대립의 일환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막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좀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일 수 있겠고 하니까 사실 없어져야 되는 문화이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극한 대립이 있으면 극한 대립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는 그냥 뭐 사실 조국 장관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이 있겠죠. 저는 뭐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사람들 둘이 싸운다고, 싸우면은 처음에는 뭐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가면은 뭐 네 나이가 몇이야, 뭐 애비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아들이야 하면 그때부터는 도대체 뭘 갖고 싸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뭐 이 사람아 이러면 뭐 서로 뭐 욕설하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그 판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여야 극한 대립을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무리수가 많았음을 인정하시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는 뭐 조국 장관을 철회하는 순간부터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선언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패스트트랙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걸로 가자라고 하면 저는 이 사태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 위원장은 정치권의 이런 막말, 아니, 조국 사태와 이 막말, 특히 이제 여상규 위원장이 이 말을 한 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국 사태가 아무리 그렇게 심각하고 이것보다 더 파국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감사해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일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어기고 국회 안에서 폭력을 저지른 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본분을 모두 다 상실한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 소환에도 불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소환되어야죠.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있다면 국회 안에서 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이요. 패스트트랙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절차이고요. 법에 적법하게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그 조항들이 뭐 없어지면 이 뭐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전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갈등은 갈등이고 법은 법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하고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것들을
수사를 밖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될 일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패스트트랙 안건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중에 아직 여기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일단 바른미래당 각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건요, 원래 제도가 도입됐을 때가 18대 말인데, 그때 도입됐던 이유가요, 쟁점 법안에 대해 가지고 뭐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법 같은 경우 그게 가동이 됐죠.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나 아니면 국회법, 그러니까 결국 국회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나 아니면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규칙을 정할 때 국회 선진화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이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이제 활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 그 대통령 선거의 룰을 다수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정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죠,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더 민감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은 극렬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제껴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이 몇 번 나오는 것이, 원래 국회 선진화법을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다음 선거에서 소수당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소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 놓고 19대 간 거예요. 정작 19대 선거 까놓고 보니까 본인들이 153석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아, 이거 불편해 죽겠어 하면서 그 당시에 또 국회 선진화법 없애자고 이제 19대 말에 난리를 쳤죠. 이런 것처럼 누구든지 입법을 하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입법하게 되면요, 나중에 꼭 결과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그냥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요, 나중에 가서 분명히 민주당이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먼저 폐기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 당장 선거제만 해도 놓고 보세요. 선거제 이렇게 하면은 뭐 정의당이랑 민주당이 연합해가지고 상당한 의석을 얻을 거로 생각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끝까지 뽑아먹으려고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지역구는 민주당이 이긴다 생각하고 비례 의석으로 정의당이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치를 좌지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요, 지금 전국 돌아가는 거 보면요, 자기들이 조국 붙들고 있다가 정의당은 이미 조국 붙들다가 지금 예전에 뭐 당의 그런 프레시한 이미지 다 사라졌고요. 민주당은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지역구 날리고 정의당은 비례 날리면요, 이거 자기들이 기획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말 돼가지고요, 투표 또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입법되는 것들은 이렇게 법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사법개혁도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영구 집권할 거라고 이해찬 대표가 무슨 20년 집권할 걸 생각하니까 공수처 같은 거 만들면은 고위공직자들 감찰하기 좋고 반대파 잡기 좋으니까 공수처 하자 그러죠. 이제 정권 넘어가잖아요. 자기들 공수처 때문에 다 구속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법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힘에 의한 다수 논리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전에 한나라당이 그랬어요. 한나라당이 한 100몇십 석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놔야지.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총선 질 것 같으니까. 이랬다 그 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가 옳은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해라. 그게 아니라 다수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자기들이 나중에 오히려 시건할 겁니다. 네, 근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어서 날치기 법안을 막기 위해서,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들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바꾸고, 근데 그렇게 되면 법안 제정 자체가,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선거제도 개혁이나 혹은 아니면 검찰 개혁 같은 안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들이 모여서 패스트트랙에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존하는 법에 대한 부정이십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법은 특별한 법, 특수한 법이 아닙니다. 무슨 선거법이 헌법인가요? 아니, 헌법 위에 우리 법 위에 선거법이 또 따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선거법도 그냥 법이고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선거법이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도는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거제도는 한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심지어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합니다만서도 녹색당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득보지는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 득을 보는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이에요. 지금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해도, 선거를 잘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90%를 다른 사람을 뽑아도
그러니까 60%, 50%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을 뽑아도 90%의 그 자리를 한 정당이 가져가는 게 가능해지는 선거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본인들이 지금 이 정권 잘 훌륭하게 끝내놓고 과반을 계속해서 차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민주당 그냥 원 포인트 그 파트너로 두고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하시는 바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에 대한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표를 좀 잃어도 의석을 조금 잃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택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이 왜 저는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채국께서 반대하시는 거겠지만 이채국께서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채국께서 오히려 유불리로 따지면 중대선거구제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인에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신당이 만들어져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불리를 오히려 전 더 따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는 생각이고요. 저기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왜 선거법이 다른 법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많은 사회제도 중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엘리트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불합리함이 있으면은 그게 고착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만큼이나 입시제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건데, 자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이나 이런 가지 봤을 때 선거제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획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180석이나 200석을 넘겨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헌법도 아닌데 왜 그러냐?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선까지 의석을 극대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선거제도가 자신들의 어쨌든 헌법을 바꾸고 아니면은 뭐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까지 의석을 만들기 위한 기도라면요. 당연히 그에 준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불리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의 말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챙겨줄 필요가 없다. 이제 정의당이 지금과 같이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정의당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건을 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민주당 쪽이 될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뭐 국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유리한 점이 있느냐? 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유불리 안 따지자고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주장인 거죠. 일단 뭐 오늘 정치권의 막말을 논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선거법, 뭐 패스트트랙까지 범위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 어떤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문화, 이런 것이 정치권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에 대한 어떤 극한적인 공격, 막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준이 내가 힘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유리하면 명분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문화가 또 어떤 막말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정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최근 정치의 흐름 보면은 국민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정치권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